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매일 야근이야. 회사에서 일이 많아.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늦게까지 해야 해. 그런데 요즘 너무 자주 늦어.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늦지는 않았잖아. 그냥 이번 프로젝트가 좀 빡빡해서 그래. 곧 마무리될 거야. 정말이야. 근데 이상한 게 너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하다고 말만 하고 나랑 대화도 안 하잖아. 나 진짜 피곤해. 회사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힘들어. 그럼 솔직히 말해봐.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빠진 거야? 이번에 새로운 클라이언트랑 계약 따내려고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라 신경 써야 해.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요즘 너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 올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받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그냥 바빠서 그런 건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해?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예전 같으면 적어도 미리 연락이라도 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바쁘니까 그렇지. 너도 이해 좀 해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계속 따지면 나 진짜 버틸 수가 없어. 나도 버티기 힘들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넌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 내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그럼 너 원하는 대로 해. 난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 더 이상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싶지 않아.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난 우리 관계가 흔들리는 게 싫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넌 그냥 회피하기만 하네. 난 숨기는 거 없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그래, 좋아. 하지만 나중에 진짜 이유가 따로 있으면 난 절대 용서 못해. 안녕하세요. 혹시 제 남편 민수 씨가 지금 회사에 있나요? 아, 민수 씨 부인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 안 계세요. 네? 회사에 없다고요? 민수가 요즘 계속 야근한다고 했는데요. 벌써 3일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야근이요. 그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사실 민수 씨는 요즘 야근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승진하면서 일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정시에 퇴근하는데요. 승진했다고요? 그럼 월급도 올랐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그걸 축하하려고 다 같이 회식도 했었는데 부인께서는 모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민수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민수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몰라요. 전 정말 민수가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고요? 네, 최소한 회사에서는 야근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회사에서 야근은 없었어요. 부인께서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 민수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민수야,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대체 뭐냐고? 너 요즘 매일 야근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회사 앞에서 배낮에 이 여자랑 손을 잡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수진아,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우리 따로 얘기하자. 따로 얘기하자고? 웃기지 마. 지금까지 너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지 알아? 3일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봐도 회사에서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잖아.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결국 내가 바빴던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야.
아, 저기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기에 안 좋잖아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했어? 야, 넌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길래 내 남편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저요. 저는 지혜라고 해요. 아마 제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빠가 이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는 결국 우리 가족이 운영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내 아빠가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넌 지금 내 남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수진아, 제발 조용히 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감정적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을 안 드러내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솔직히 말해서 민수 오빠 같은 남자가 당신 같은 여자랑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려면 마땅히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하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남자가 될 사람이 출세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널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수진아,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싸움 하지 말자. 나 솔직히 말할게. 그래, 맞아. 난 지혜를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그녀와 함께 할 거야. 뭐? 사랑한다고? 그래, 알겠어. 너 지금 내 입으로 확실하게 인정한 거지? 회사에서 바쁘다고 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이 여자랑 만나는 게 내가 바빴던 이유였다는 거지?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너랑 사는 게 버거웠어. 수진아, 우리 애초에 성격도 안 맞았고 내가 날 이해해 준 적이 있었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옆에서 살고 싶지 않아. 대단하네, 민수야.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근데 너는 그런 용기도 없어서 몰래 바람을 피웠고 지금에 와서야 날 내팽개치겠다고? 그렇게 화내도 소용없어요. 이제 결정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민수 오빠는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결국 오빠는 더 나은 선택을 한 거고 당신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더 나은 선택? 너네 둘 진짜 웃긴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이혼해줄게.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 이 일 그냥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무슨 뜻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희생해 왔는지, 어떻게 뒷바라지 해줬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넌 그걸 배신하고 날 이렇게 버렸어. 너랑 지혜 두 사람 모두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지켜보라고. 난 그걸 무너뜨릴 거야. 협박인가요? 협박. 아니, 선언이야. 내가 당한 만큼 너희 둘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지켜봐. 난 무너질 생각 없어.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수진아,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 민수,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끝을 맺는지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거야. 우린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당신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자. 누가 후회하는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소개해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아버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처음엔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결국 회사 앞에서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우리 남편 회사 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의도를 인정했나요? 네, 제가 직접 따졌을 때 숨기지도 않고 그냥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했어요. 너무 뻔뻔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저한테 민수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면서 마치 저를 하찮은 존재처럼 대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겠네요.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최대한 강하게 대응하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진 씨는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제가 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특히 남편분이 외도를 인정했고 상대 여성도 대놓고 관계를 과시했다면 법원에서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녹취 파일이 있다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을 찍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최근 몇 달 동안 집에 거의 안 들어왔고 회사에서는 야근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행동 패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의사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특히 회사 동료들이 남편이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면 그것도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을 숨긴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큰 돈을 인출했다거나 재산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흔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 내역도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네, 힘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갑자기 이혼 서류를 보내고 아무 말도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랑 민수가 싸웠다고 이렇게 쉽게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싸운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요. 끝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이혼까지 가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니? 성급하다고요? 어머니, 저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고 나서 홧김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민수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왜 이혼까지 하려는 거야? 아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민수 지갑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지갑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러니?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나온 거요. 저는 그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도 못 먹고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서 다른 여자와 함께 호화로운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단순한 업무 모임이었을 수도 있잖아. 업무 모임이요? 어머니, 업무 모임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갑 안에는 호텔 영수증뿐만 아니라 남편과 그 여자의 다정한 사진까지 있었어요. 뭐라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냥 홧김에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배신한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수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민수 회사 사장님의 딸이래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도대체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도 너희 부부가 그렇게 쉽게 끝날 사이는 아니잖니.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어머니, 전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도 돌려받을 거예요. 뭐, 그건 무슨 말이야? 제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돈과 귀금속, 집안 살림살이까지 전부 다요. 이제 저는 민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니까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결혼할 때 가져온 거라 해도 그동안 너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쓴 물건들도 있잖아. 너무하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피우고 저를 배신한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제가 가져온 것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수진아,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하지만 이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보자.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조만간 법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변호사까지. 정말 확고한 거구나. 네, 확고해요. 이제 어머니도 민수가 한 짓을 똑똑히 아셨으니까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와도 한번 상의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미 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뀔 생각은 없겠구나. 네, 이제 후회의 사람은 저보다 민수일 거예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제 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실수? 이걸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우고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바보 같았어. 순간의 욕심이었어. 하지만 이제야 정말 깨달았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난 이미 결정했어. 이혼할 거야.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예전에 행복했잖아.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행복했다고? 대체 언제? 내가 혼자 참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상처받고, 그게 행복이었다고 생각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우리 한 번만 기회를 가져보자. 난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같이 사는 건커녕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끔찍해.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래, 알겠어. 이혼하자.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부탁. 내가 나한테 부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줘. 바람핀 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아줘. 뭐? 지금 나한테 내가 한 짓을 그냥 넘어가 달라고? 제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나를 집에서 내쫓을 거야. 나랑 인연도 끊겠다고 하실 거야. 그래서 내 엄마한테 버림받기 싫으니까 내가 소송을 안 하길 바라는 거야? 난 그냥 이혼만 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 너는 힘들고 싶지 않다고. 난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가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할 때 난 집에서 울면서 기다렸어. 내가 당한 모욕과 배신감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힘들다는 말만 하네? 미안해. 하지만 정말 엄마한테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 난 갈 곳도 없어.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어.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끝낼 거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소송만큼은 하지 말아줘.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뭘 하든 어디에서 살든 내 문제야. 난 너랑 더 이상 아무 상관도 없어. 수진아, 나야.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요? 이제 와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발, 부탁이야.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발 민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는 말아줘. 소송까지 가지 말고 조용히 끝내면 안 되겠니? 조용히 끝내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하지만 민수가 모든 걸 잃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어머니, 저는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저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민수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너희가 사랑했던 사이잖니. 한 번만 너그러이 봐줄 수 없겠니? 저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도 없어요.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걱정하신다면 저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애초에 아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나올 필요는 없잖니. 매몰차다고요? 어머니, 저는요,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신과 상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보고 봐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민수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요? 후회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죠. 어머니도 아드님을 너무 감싸지 마세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수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해야겠어요. 어머니,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혼 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점 자신을 되찾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고 그녀는 점점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